지혜롭고 존경받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6가지 방법을 통해 가벼운 말투와 태도를 피하는 법을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하나, 말투에 신경 쓰기. 말투는 사람의 첫인상과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말할 때의 톤, 속도, 그리고 감정이 담긴 말투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종 간과하기 쉽다. 특히 중요한 대화나 직장에서의 회의, 심지어 가족 간의 대화에서 너무 가벼운 말투는 상대방에게 경솔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 할머니는 한때 자신이 중요한 회의나 대화에서 너무 빠르고 가벼운 톤으로 말을 해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늘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했지만 어느 날 비즈니스 미팅에서 자신의 말투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그 미팅 후 그녀는 몇 번의 반성을 거쳐 중요한 대화에서는 말의 속도와 톤을 조금 더 조절하기로 결심했다. 김 할머니는 이제 회의에서 말할 때 먼저 천천히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고 명확한 톤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말을 잘한다고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신뢰와 전문성을 전달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녀는 또한 중요한 말을 할 때에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상대방의 집중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투를 신경 쓰기만 해도 그녀의 말이 상대방에게 더 무게 있게 전달되고 그녀 자신도 더 존경받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말투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박정희 교수는 말투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창구입니다. 단순히 하이라는 인사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톤이 신뢰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강조한다. 말투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차분한 톤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투 하나로 상대방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자신이 사용하려는 말투를 한번 더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말의 속도나 톤에 신경 쓴다면 상대방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기. 우리는 종종 순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바로 말로 표현해버리곤 한다. 하지만 급하게 말을 내뱉는 것보다 한두 번 더 생각한 후에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에 너무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가끔 사소한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곤 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말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녀는 친구의 외모에 대해 그거 별로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친구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이 할머니와 조금 거리를 두었다. 이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다.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이순자 할머니는 그 후로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상상해보는 습관을 들였다. 특히 중요한 대화나 감정에 실린 대화에서는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황을 고려해보면서 말을 조심스럽게 고른다. 그녀는 이제 그거 별로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대신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가 좋아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겠지 라고 덧붙이며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간다. 전문가들은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습관이라고 말한다. 심리학자 정민재 교수는 많은 갈등이나 오해는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몇 초라도 여유를 갖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조언한다. 이순자 할머니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자 그녀의 인간관계는 많이 개선되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 간에도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었다. 또한
그녀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더 경청하며 그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말을 덧붙이려고 한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고려하는 것은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습관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셋. 명확하고 신중한 언어 사용하기.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표현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요한 대화에서 너무 편하게 사용하는 표현이나 속어, 비속어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미영 할머니는 한때 너무 일상적이고 친근한 언어를 사용하다가 중요한 대화에서 오해를 샀던 경험이 있다. 그녀는 일상적으로 친구나 가족들과 대화할 때 그거 괜찮아 또는 별로 상관없어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어느 날 손자와의 대화에서 그런 표현이 불편함을 주었다. 손자가 진지하게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정미영 할머니는 그거 괜찮아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말은 손자에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았고 손자는 실망감을 느꼈다. 그 이후로 손자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정미영 할머니는 그 후 자신의 언어 사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화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신중하게 고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손자에게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내 고민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진지하게 들어줄게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간다. 또한 불필요하게 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신중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였다. 이런 결함은 단지 언어의 차이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깊은 신뢰와 존경을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언어 전문가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언어학자 김혜경 교수는 너무 친근한 표현이나 수고를 자주 사용하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가려운 인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에서는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이나 중요한 관계에서 이러한 언어의 사용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정미영 할머니는 이제 중요한 대화에서 항상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여 말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친구와의 만남에서 그거 괜찮아 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보자와 같이 조금 더 신중하고 따뜻한 언어를 선택한다. 이로 인해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고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말의 선택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경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신중한 언어 사용은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며 결국에는 자신도 상대방에게 더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네. 과도한 칭찬은 피하기. 칭찬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 칭찬의 방식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가려워지거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지나치게 가려운 표현이나 얕은 칭찬은 때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 칭찬이 진심으로 다가가도록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미숙 할머니는 칭찬에 대해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던 사람이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항상 너 참 예쁘네 혹은 그거 잘했네 라는 가려운 칭찬을 자주 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오랜 친구가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친구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었고 장미숙 할머니는 그거 잘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오히려 그런 말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 친구는 장미숙 할머니가 무심코 한 칭찬에 상처를 받은 것이다. 이후 장미숙 할머니는 칭찬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칭찬을 할 때 그 칭찬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결과에 대한 것보다는 그 사람의 노력이나 진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말을 한다. 예를 들어 오늘 발표 정말 멋졌어. 그동안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게 느껴졌어. 와 같이 칭찬의 깊이를 더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진심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장미숙 할머니는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할 때 그들의 노력이나 성실함을 중심으로 말하며 상대방의 기부를 더욱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간다. 전문가들은 칭찬을 할 때 그 칭찬이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심리학자 김경아 교수는 과도한 칭찬이나 가려운 표현은 종종 상대방에게 진지함을 결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칭찬을 할 때 그 칭찬은 상대방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라고 조언한다. 또한 칭찬은 너무 자주 하거나 얕은 내용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심이 담긴 칭찬은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힘을 가진다. 장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칭찬을 신중하게 하고 나서 그녀의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형식적인 칭찬을 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칭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칭찬을 통해 상대방의 성과나 노력에 대해 진지하게 인정하는 태도는 그녀가 더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처럼 칭찬을 할 때는 그 내용과 전달 방식에 신경을 써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나 외모에 대한 칭찬보다는 그 사람의 진지한 노력이나 마음을 인정하는 칭찬이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든다. 5. 적극적으로 듣고 신중하게 반응하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말을 할 기회를 기다리며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곧바로 반응을 시작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에 맞는 신중한 반응을 보일 때 이루어진다. 김명숙 할머니는 한때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너무 빨리 의견을 내는 경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말을 꺼내곤 했다.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자주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또는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어 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딸이 큰 고민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딸은 중요한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김명숙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빠르게 말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은 그녀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더 외롭고 소외감을 느꼈다. 딸은 할머니의 말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저 할머니의 이해와 위로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 이후 김명숙 할머니는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경청하지 않았는지 깨달았다. 김명숙 할머니는 그 후로 대화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녀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듣는 데 집중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붕안에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며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에도 상대방의 말을 반영하여 더 신중하게 반응한다. 너무 힘든 일이었겠네?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와 같은 말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박재영 교수는 많은 사람들은 대화 중에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깊게 만들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라고 강조한다. 경청은 대화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김명숙 할머니는 이제 가족과의 대화에서 더욱 신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변화는 그녀의 가족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딸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또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녀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한다. 이처럼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경청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6. 자주 사라지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 다루기.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경험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겪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감정의 누적이다. 과거에 상처나 억눌린 감정이 표출되면 그것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럴 때 어떻게 감정을 다루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정옥순 할머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오랜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다. 몇 년 전 친구가 자신에게 한 말이 불편했지만 그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편한 감정은 점점 커졌고 결국 그 친구를 만나면 괜히 불편한 기분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옥순 할머니는 자신이 감정을 풀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로 인해 자주 그 친구를 피하게 되었고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며 오랫동안 갈등을 풀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처음에는 그 친구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이 감정을 더 이상 묵히면 나만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결심하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자 정옥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나 마음속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어. 그 친구는 할머니의 진지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의 감정을 받아들였다. 친구 역시 그때 그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둘은 오래된 오해를 풀고 나서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정옥순 할머니는 그 후로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묻어두지 않기로 다짐했다.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므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리학자 이지은 교수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며 상처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옥순 할머니는 그 이후로 감정을 잘 다루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히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다. 감정을 쌓아두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녀의 태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게 만들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그녀는 실천을 통해 배운 것이다. 예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기.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겸손함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칫 자신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을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그 겸손함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 박정자 할머니는 한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자신감을 가졌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드러날 때가 있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자주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곤 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또는 내 경험상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딸이 말을 꺼냈다. 딸은 엄마,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엄마가 너무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 우리가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박정자 할머니는 잠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그저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족 간의 소통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 박정자 할머니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겸손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가족과의 대화에서 항상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습관을 들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또는 너희들이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의견을 듣고 싶어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으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족 모임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한쪽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변화는 박정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변화된 태도에 감동하며 더 자주 의견을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기 시작했다. 또한 할머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전문가들은 겸손함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인간관계 전문가 이수영 교수는 겸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또한 겸손한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고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다. 박정자 할머니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이다. 8.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기. 인간관계에서 감사는 큰 힘을 가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감사받을 때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바쁘거나 익숙한 관계에서는 감사의 표현을 잊고 살 때가 많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수경 할머니는 한때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녀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그들의 도움이 돼 감사의 말을 잘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보다 그저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려 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예를 들어 이수경 할머니는 딸이 자재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을 고마워하면서도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딸은 물론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간혹 그런 고마운 마음이 말로 전달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었다. 어느 날 딸이 할머니에게 말하길, 엄마, 가끔은 내가 도와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이수경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감사의 말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다. 그 이후로 이수경 할머니는 감사의 말을 자주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딸이나 손자들에게 집안일을 도와줄 때마다 정말 고마워,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 라고 말하며 작은 도움에도 감사함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또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고마워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렇게 작은 감사의 표현들이 그녀의 일상 속에 스며들자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더 따뜻한 관계를 느끼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감사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리학자 조안나 교수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하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라고 말한다. 감사는 말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수경 할머니는 이제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 변화했다. 그녀는 자신이 받는 작은 도움이나 배려에 대해 매번 고마움을 표현하며 그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따뜻하고 화기애애하게 되었다. 감사의 표현은 그녀에게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었다. 할머니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감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자주 표현하는 감사의 말은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수경 할머니처럼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9. 잘못된 판단을 고치기 위한 용기.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을 고치기 위한 용기가 있어야만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용기가 바로 성장의 시작이 된다. 김연자 할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녀는 다른 사람의 외모나 첫인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느 날 김연자 할머니는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그 모임에는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이웃의 아들, 즉 젊은 남자가 참석했다. 그는 첫인상에서 다소 무뚝뚝해 보였고 말수가 적어 보였다. 김연자 할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친구들 사이에 끼겠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그가 말을 잘 하지 않으면 대화가 어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 남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의외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김연자 할머니는 그를 처음 판단했던 자신의 생각을 깊이 반성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외모와 첫인상만으로 평가했던 것에 대해 후회했다. 이후 할머니는 그 남자와 더 자주 대화를 나누며 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김연자 할머니는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사람을 깊이 알지 않고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고치는 데 중요한 점은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관계 전문가 박정호 교수는 우리는 종종 타인을 첫인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직접 만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김연자 할머니는 그 후 사람들을 더욱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겉모습이나 첫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살피며 그들의 성격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태도는 할머니에게 더 많은 친구와 신뢰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먼저 살펴보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잘못된 판단을 고치기 위한 용기는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 김연자 할머니는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을 더 존중하고 첫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 결과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기.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자세는 신뢰를 쌓고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와 겸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이영희 할머니는 한때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워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믿었고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편이었다. 가족 모임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때로는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어느 날 손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영희 할머니는 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했다. 손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기반으로 그것이 맞다고 우겼다. 그러나 나중에 손자가 정확한 자료를 보여주며 진실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자신의 기억에 너무 의존했던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 사건 이후 이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녀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 가족 모임에서 손자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 내가 잘못 기억했구나. 내가 알려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더 잘 확인해 볼게. 이 짧은 사과는 손자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고 손자는 할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고 느꼈다. 이영희 할머니는 이제 실수를 인정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만약 자신의 말이 틀렸다면 즉시 내가 잘못 알았네? 알려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심어주었다. 전문가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강조한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이정훈 교수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겸허함의 표현이며 그로 인해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이영희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성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그녀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겸허함은 그녀의 삶에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한 마음과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행동이다. 이영희 할머니처럼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 있다.